그림을 아무도 구입하지 않더군요. 나는 20년을 넘게 그림을 그려왔지만 단 한 장의 그림도 팔지 못했다. 아트 중개인은 그림을 훑어보며 말했다. 너무 정직한 그림이라고 할까요? 저희 쪽에서는 이런 스타일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림을 챙겨 낡고 음침한 화실로 돌아왔다. 화실 한 구석엔 그동안 그려온 수많은 그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걸까? 더는 화실에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웠다.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정처 없이 걷던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와 다투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똑같이 그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지만 여자는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 그림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난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담아주길 바란다고요. 나는 그녀와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그녀의 뒤에서 어른거리는 무언가를 보았다. 저게 뭐지? 나는 무심코 그 붉은 눈동자를 바라보았고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당신은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군요. 어느새 내 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 뒤의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내 초상화를 그려줘요. 충분한 보수를 드릴게요. 기분이 몹시 찝찝했지만 3일 동안 굶은 나에게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혹시 선물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대답에 그녀는 곧바로 돈뭉치를 꺼내 망설임 없이 내게 건넸다. 완성되면 더 많은 보수를 드릴게요. 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주소를 받아 적은 뒤 조용히 돌아섰다. 내일 뵐게요. 나는 돈뭉치를 주머니에 넣고 식당으로 달려가 오랜만에 사람다운 식사를 했다. 화가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자. 다음 날 화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구두 소리가 문 앞에 닿았다. 어제 초상화를 의뢰한 여자였다. 여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다. 꽤 허름한 화실이네요. 이쪽에 앉으시죠. 초상화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캔버스를 꺼냈다. 오늘은 그녀의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이는 그대로 그려도 괜찮을까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와 그녀의 뒤에서 나를 주시하는 그림자까지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 그려도 될까 싶지만 보이는 대로 그려달랬으니 일단 그리자. 몇 시간 후 초상화를 완성해 보여주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녀는 황급히 그림을 천으로 감싸 안더니 책상 위에 돈뭉치를 놓았다. 이번 보수예요. 조만간 다시 올게요. 그녀는 그림을 들고 화실을 나섰다. 나는 책상 위에 돈을 바라보며 안도했다. 화가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네. 다행이야. 며칠 후 식당으로 향하던 길에서 한 노파가 나를 붙잡았다. 당신 그게 보이지? 무슨 말씀이시죠? 그림을 그려선 안 돼. 그 여자도 그걸 거부할 수 없었어. 노파는 갑작스럽게 의미불명의 말을 내뱉었다. 나는 노파를 뿌리치고 식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노파에 떨리는 절규가 귀를 때렸다. 그림을 통해 그게 나타날 거야. 정신 나간 노인네 같으니라고. 나는 노파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식당 문을 열었다. 일주일 후 화실에 손님이 왔다. 역시나 그 여자였다. 나는 여자의 얼굴 한쪽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여자는 책상 위에 돈뭉치를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이번에도 제 초상화를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그대로 그려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나는 의자에 앉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 일 없던 듯 멀쩡해졌지만 한쪽 절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그림엔 생명력이 깃들어 있어요. 네? 그림에는 각기 다른 생명력이 있어요. 선생님의 그림은 생명력이 넘쳐나요.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독한 환경 속에서 이룬 경지라고 할까요? 전 그게 필요해요. 그 생명력이 저를 바꿔줄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나 그림이 완성되자 그녀는 그림을 감싸 안고 말했다. 이번에도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나는 무언가 깨름직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근처에서 다시 노파를 만났다. 자네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 안 된다네.
그림을 통해 그것들이 현실로 튀어나올 거야. 이제 그만하시죠. 튀어나오면 세상은 끝장이야. 나는 노파를 무시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또다시 일주일 후 그녀가 찾아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괴물 같은 모습이 그녀와 뒤엉켜 있었다. 오늘 마지막 그림을 부탁드릴게요. 묵직한 돈주머니가 책상 위에 놓였고 괴물은 의자에 앉았다. 나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오늘까지 그림을 그리면 더 이상 초상화를 그릴 필요가 없으신가요? 네, 오늘까지 그림을 그리면 나는 여자의 슬픈 표정과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림이 완성되면 노파에게 들었던 말처럼 괴물이 현실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괴물이 현실로 튀어나오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림을 완성했고 그림이 완성되기가 무섭게 괴물이 달려들었다. 그림을 내놔! 괴물은 내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엔 미소 짓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한 그림이 아니야. 괴물 자식아, 너는 특별히 따로 그렸다. 나는 미리 그려두었던 괴물의 모습이 담긴 종이를 집어들었다. 괴물은 종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내 손이 더 빨랐다. 그림이 찢기는 순간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먼지처럼 흩어졌다. 괴물이 사라진 자리에 쓰러져 있던 건 다시 돌아온 여자였다. 여자는 정신을 차리더니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괴물이 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괴물이 현실로 나오면 전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다독이고 조용히 돌려보냈다. 괴물 녀석이 뿌려놓은 먼지를 치워야겠네. 나는 먼지로 뒤덮인 화실을 청소한 뒤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근처에서 다시 마주친 노파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고맙네. 자네는 세상을 구했어. 복 받을 거야.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식당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첫 손님이 괴물이었다니. 그리고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없애버리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내 삶은 다시 굶주림과 절망 속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파의 말처럼 나는 세상을 구했다. 그건 조금은 기분 좋은 결말이었다. 저기 화가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옆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여길... 기분이 우울할 땐 이곳에 와서 팬케이크를 먹곤 했거든요. 혹시 다시 초상화를 의뢰해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제 모습을 담아주시면 돼요.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웃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을 구한 대단한 보상은 없었지만 괴물에게서 시작된 이 작은 인연이 내 어두운 삶을 밝혀주고 있었다.